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예순 이후 혈관 살리는 과일 선택법이라는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게 평생 우리는 과일은 그냥 다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특정 과일이 오히려 우리 혈관 건강에는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우리가 먹는 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당분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뭐 괜찮았던 과일의 당분이라도 혈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혈당이랑 혈관 노화만 연구하신 박종훈 박사님의 관찰 결과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대로 좀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이 과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과일의 당도,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뭐 예를 들면 생으로 먹는지, 주스로 먹는지 이런 방식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이 내 몸에 약이 되고 또 어떤 과일이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60세 이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과일을 또 어떻게 선택하고 드시는 게 좋을지 그 구체적인 정보랑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혈당을 좀 빨리 올리고 혈관에 부담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목된 과일들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망고네요. 이거 뭐 달콤해서 싫어하는 분 거의 없죠? 그렇죠. 인기 많죠. 그런데 이 달콤함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도가 무려 13에서 15% 정도 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각설탕 한 5개 정도 분량의 당분이래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당뇨학회 연구인데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아직 당뇨는 아닌 분들한테 매일 망고를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올랐다는 보고가 있어요. 12%나요? 와. 네, 망고 속 당분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사례도 나오네요. 66세 윤미선님이라고 여름마다 냉동망고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본인도 과일인데 이렇게 빨리 영향이 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좀 방심하기 쉬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망고 섭취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요. 일단 횟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고요. 먹더라도 식사 후에 아주 조금만, 맛보는 정도로만 드시라는 거죠. 아, 식후에 소량만요? 네. 특히 공복에 드시거나 아니면 주스 형태로 마시는 건 정말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주스는 아시다시피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분만 농축돼서 혈당을 훨씬 빠르고 또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망고 드시고 싶다면 꼭 식사 후에 딱 몇 조각만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망고랑 좀 비슷한 이유로 주의 목록에 오른 과일이 또 있네요. 바나나. 이것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많이들 드시잖아요. 간편하고 든든하고 또 건강하다는 이미지도 있고. 네, 근데 이 바나나에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그 안에 있던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당도가 점점 높아져요. 특히 껍질에 검은 반점, 이게 많이 생겼을 때가 당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인데 이때 먹는 바나나는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꽤 높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잘 익은 바나나가 맛있다. 이게 당도가 높아서였군요. 맞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당뇨 전 단계 성인들이 매일 바나나를 먹었더니 12주 후에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이 오른 거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70세 이정화님 사례도 나오는데 아침 식사로 바나나 2개씩 드시고 나면 점심때쯤 유난히 졸리고 피곤함을 심하게 느끼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바나나의 높은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완전히 끊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섭취 방법을 좀 조절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하루에 반 개에서 최대 1개 정도로 양을 제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바나나만 드시기보다는 견과리 몇 알이랑 같이 먹는 걸 추천해요. 아, 견과류랑 같이요? 왜죠?
견과류에 든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이 바나나의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춰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검은 반점이 너무 많은, 너무 푹 익은 바나나보다는 아직 껍질이 노랗고 반점이 좀 적은 상태의 것을 고르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과일은 포도네요. 이것도 달콤해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포도 역시 당분 함량이 높은 편인데 특히 요즘 인기 많은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당도가 18%를 넘는 경우도 많아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도를 극대화했지만 그만큼 혈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 평대로 먹었을 때는 혈당이 급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되고요. 인슐린 저항성, 이게 높아지면 안 좋은 거죠? 네,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게 결국 이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72세 박성균님 경험담도 있네요.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 한 30알에서 48 정도를 꾸준히 드셨더니 체중도 늘고 혈당도 같이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포도알이 작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된다. 이 점을 문제로 꼽으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포도 섭취에 대한 권고는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 그 정도로 양을 제한하고 가급적 식사 후에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포도나 포도주스 형태는 피하는 게 좋고요. 건포도도요? 네, 건포도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니까 아주 조금만 먹어도 당분 섭취량이 상당하거든요. 주스는 아까 망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질 없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고요.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성분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 조절이다. 이 자료는 이걸 강조합니다. 주의해야 할 과일 목록 마지막은 파인애플입니다. 이것도 당도가 14에서 16% 정도로 꽤 높은 편인데 특히 통조림 형태가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 파인애플 자체도 당도가 낮진 않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대부분 설탕 시럽에 절여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분 함량이 훨씬 높아져요. 한 연구에서는 통조림 파인애플 먹고 나서 혈당이 평균 25%나 급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25% 상승이요? 와, 그건 거의 혈당 스파이크 수준인데요. 그렇죠. 69세의 김미자님 사례처럼 식후 디저트로 그냥 통조림 파인애플 몇 조각 드셨는데 나중에 혈당 재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당황하셨다는 경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식사 후에 먹는 거니까 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로 설탕 시럽이 담긴 파인애플까지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생 파인애플이라도 섭취 횟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고 먹더라도 작은 조각으로 소량만 맛보는 게 좋고요. 통조림이나 주스 혹은 설탕에 절인 형태는 가급적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네 가지 과일은 60세 이후에는 섭취량, 먹는 시간, 그리고 형태 이걸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제 반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오히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소위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블루베리네요. 네, 블루베리 작지만 아주 강력하죠. 블루베리의 핵심 효능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 염증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군요. 네, 중요합니다.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게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게 혈관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죠. 게다가 블루베리 자체는 당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는 겁니다. 아니면 단맛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 여기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이나 시럽, 꿀 같은 걸 추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당도 낮은 블루베리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죠.
아,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다고 하네요. 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 거의 없으면서 보관도 편하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할 때가 많으니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하루에 대략 반 컵, 한 70에서 80g 정도를 꾸준히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너무 친숙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서량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료도 뒷받침하고 있어요.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하고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케르세틴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펙틴은 혈중에 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펙틴은 장 속에서 이렇게 젤 형태로 변해서 당분 흡수를 좀 완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식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사과는 꼭 껍질째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강조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케르세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하고 식이섬유 상당량이 껍질하고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몰려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껍질을 깎아버리면 사과의 중요한 영양소 상당 부분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아침 식사하기 한 30분 전쯤에 깨끗하게 씻은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방법을 추천해요. 식전에요? 네, 이렇게 하면 펙틴 성분이 위장에서 먼저 작용해서 포만감도 주고 장 청소 효과도 내면서 그 다음에 먹는 식사의 혈당 상승폭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오, 좋은 팁인데요. 다음은 토마토네요. 채소 같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죠. 네, 맞아요. 토마토의 그 붉은색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지만 혈액 속에서 혈소판이 뭉쳐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해요. 칼륨은 우리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평소에 좀 짜게 드시는 분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토마토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주스도 괜찮나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는 보통 설탕이나 나트륨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서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대신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는 게 좋은데요. 흥미로운 건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달걀이랑 같이 볶아 먹거나 수프나 스튜 형태로 요리해 먹는 것도 영양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간편하게는 방울토마토 하루에 10개 정도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고요. 생으로 익혀서 다양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요즘 건강 식재료로 아주 핫한 아보카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과 달리 지방 함량이 높은 게 특징인데요. 이 지방이 대부분 혈관 건강에 아주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 또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아주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통한 혈압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꽤 높지 않나요?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그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당 칼로리가 약 250칼로리 정도로 밥 한 공기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자료에서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요.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거나 으깨서 통밀빵 토스트에 발라 먹는 이런 방법으로 즐기는 걸 제안합니다. 비타민C의 대명사 키위도 있네요. 네, 키위는 아시다시피 비타민C 함량이 아주 높아서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변비 개선 효과는 덤이고요. 기회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10개에서 2개 정도를 식후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껍질에도 영양성분이 있긴 하지만 그 잔털 때문에 먹기 좀 불편하다면 굳이 껍질째 드실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봄철 대표 과일 딸기도 빠질 수 없죠. 그럼요. 딸기 역시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모두 도움이 되죠. 다만 딸기 드실 때 설탕이나 연육 뿌려 드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맛있죠, 그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그게 과일 자체의 건강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딸기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걸로 하루 10개에서 15알 정도 먹는 걸 권장하고요. 약간 쌉쌀한 맛이 매력인 자몽도 추천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자몽 특유의 그 쓴맛을 내는 성분이 나린진인데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자몽은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거 사실인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맞아요. 자몽이 특정 약물, 특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같은 약들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약효를 너무 높이거나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거든요. 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자몽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아침 식사 때 반 개 정도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요.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죠. 여기에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더해져서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다만 오렌지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은 제거된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 주스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하루 1, 2개 정도 껍질을 직접 까서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권장합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키위, 딸기, 자몽, 오렌지 이렇게 8가지 과일을 혈관 건강 지킴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 꾸준히 그리고 좀 번갈아 가면서 섭취한다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정말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 걸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매일의 식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정말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6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혈관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섭취량이나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혈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키위, 딸기, 자몽,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자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식탁 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소개된 68세 김영호님 사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분은 주의가 필요한 과일, 그러니까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섭취는 좀 줄이고 대신 혈관에 좋은 과일,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런 것들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해요. 네. 그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혈압이 150mg대에서 120mg대로 공복 혈당 수치도 140mg/dl에서 95mg/dl로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죠. 과일 선택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눈에 띄는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그런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현명한 대체와 섭취량 조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공복에 습관적으로 먹던 바나나나 망고 주스 대신에 껍질째 깨끗하게 씻은 사과 1개랑 방울토마토 5개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죠. 이 작은 변화가 6개월 뒤에는 혈압, 혈당 수치뿐 아니라 혈관의 탄력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네, 간식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출출할 때 먹던 달콤한 포도나 통조림 파인애플 대신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제철 맞은 딸기 몇 알을 먹는 것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는 자몽 반 개나 오렌지 1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안되고요. 핵심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번에는 혈관을 막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다룰 거라는 예고도 있더라고요. 혈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특정 과일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식사 전체가 혈당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 그러니까 혈당 부하, 글라이세믹 임팩트를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한다면 장기적인 혈관 건강 관리에 어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개별 과일의 혈당 영향을 강조했지만 결국 우리 몸은 한 끼 식사 전체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